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권을 오래도록 현장에서 취재해온 두 명의 신문사 대기자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성한영 기자,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성민 종합 정치 이렇게 코너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분은 다 추억의 이름이니까 다 아시죠? 네, 예. 종합 영어 책이 예. 예전에 영어 공부는 다 그 참고서가 성문 종합 영어 그거였는데 이걸로 이제 두 분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마치 예전에 성문 종합 영어 보듯이 정치를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아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한영 기자가 아무래도 민주당 또 취재 오래 하셨을 텐데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제 방송이 됐는데 이게 의외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어제까지 좀 커졌다고요. 예. 오늘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예. 해명을 했고요. 또 이게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뭐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제가 쭉 봤는데 네. 그분이 이 호가호위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예. 뭐 나는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 뭐 누가 봐도 호가호위인데 에이 이건 좀 뭐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소 취소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 공소 취소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소 취소가 가능한가요? 윤석열 검찰에서 뭔가 조작 기소를 했다. 뭐 좀 그게 드러나야 그럼 그 다음에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국정조사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 대상 물건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이제 검찰 간부 중에 누군가가 뭐 좀 상상 속에 뭐 있는 얘기를 아마 그 기자한테 예. 좀 해줬고 그게 지금 방송에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사실관계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허민 기자는 이 보도 딱 들으면서 아마 방송도 또 몽골을 보시던지 뉴스를 보시던지 직접 보셨던지 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장인수 씨인가요? 네, 장인수 전 MBC 기자. 전 MBC 기자던데 그 기자가 그 엊그저께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확신에 찬 그 목소리를 담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예. 대통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보안 수사권과 거래를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논평까지 곁들이면서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서 김어준 씨가 아주 의미 있는 취재를 하셨군요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일부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지만 어저께는 또 전 KBS 기자가 또 나와서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겠죠. 여권 내에서 집권 지금 뭐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집권 세력 내에서 이런 정도의 파열음이 난다? 어쨌든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여권 내에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간다? 실제로 김어준 씨와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어저께 이틀 동안 사실 대응을 안 해온 거죠. 대응을 안 해왔는데 오늘 비로소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심이 또는 당심이 이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아직 정식으로 뭐 고소고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파장 저는 가라드는 국면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어준 씨 그제 방송에서 장인수 전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김어준 씨가 방송했던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김어준 씨 방송이 점점 이게 파문이 커지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충남시장 시절부터 그 무수한 검찰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죠. 이 사안은 이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이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저께는 이 특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의미 있는 취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속 보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은 더 이상 나가기 어렵게 됐다라고 김어준 씨의 이야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특히 장인수 전 기자가 취재원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런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은 그런 제보 소스를 안 밝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동네 프로의 세계는 그래요. 닉슨 대통령 사퇴하게 만든 딥스롯이 누군지 밝혀진 게 33년 후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뭐 장인수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묻는 사람도 저한테 있고 그러는데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기자는 자기 특종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환영 기자, 김어준 씨 이야기 오늘 이야기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 같고, 장인수 전 기자의 그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뭐 한겨레 신문이나 문화일보 또 SBS 내부에서 누군가 그런 취재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게 신문의 기사가 바로 나갔을지, 저희가 방송인 뉴스에 내보낼 수 있었을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편집국 간부라면 안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그 교차 확인, 뭐 영어로 뭐 크로스 체크 이런 예, 거 크로스 체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게 그냥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게 기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어떤 뭐 물증을 찾아야죠. 그렇죠.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딥스로트 말만 갖고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물증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고급 취재원의 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정황하고 뭔가 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려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서 이제 특종을 좀 이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국정농단 예. 전형적인 경우인데 여러 언론사에서 경쟁이 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종들을 여러 건을 해서 거의 한 달 이상 끌었고, 그래서 이제 정권 자체가 무너졌죠. 지금 이게 그럴 사안인가 싶어요. 여기서 물론 추적해서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뭘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 만들 때부터 이제 예고됐던 비극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오해가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정치부 기자들 또 법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뭔가 좀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내지 않으면 별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어준 씨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좀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청와대는 관계자 발로 전혀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권의 이런 반응, 이런 분위기,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쨌든 지난 이틀 동안의 파문이 너무 컸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은 있어요. 자,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대신에 뭐 보안 수사권을 좀 준다던가 뭔가 좀 뭐 바꿔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이 있죠. 지금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층 또 뭐 일반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약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본인 문제하고 뭔가 좀 거래해서 검찰 개혁을 약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예. 거기서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터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인수 전 기자가 누군지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알게 모르게 여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누가 봐도 장인수 전 기자가 얘기한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아마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을 텐데요.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뭐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걸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뭐 공소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아마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도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검사들 법무장관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여러 차례 만나면 일 열심히 하자. 그리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니 더욱더 반성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한 거는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무슨 공소 취소를 갖고 거래를 하고 뭐 부하 검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정성호 장관은 뭐 저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날 제가 뭐 그 전에 선약이 돼 있던 그 조찬 약속을 같이 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물었고 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었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반응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SNS를 통해 SNS가 아니라 뭐 텔레를 통해서 이렇게 떠봤는데 두 가지를 역시 물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지금 이제 새로 생길 공수청이 아니라 그 공소청이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일 텐데. 이 정성호 장관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 입장을 확실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있는가. 과거에도 제가 물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물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통령의 공소 취하를 지휘한다는 것은 자기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가져왔던 그 뭐랄까 진실성이라든가 일관성 그런 논리를 보면 전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차적으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신을 갖고 이런 얘기를 김호준 유튜브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의 진위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계속되는 이제 취재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서 법조계 내에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오더라고요. 정성호 장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누구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거 뭐 그 사람이 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로는 봉욱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검사들과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사안에 관여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아니면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이 대검 지금 차장,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에게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이제 검찰국장 등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닐 겁니다. 그것도 아닐 거다. 봉욱 수석이 그 검사들하고 접촉을 잘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뭐 감옥 갈 일이 있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 가지고 검사하고 좀 의견 교환을 할 법도 한데 난 그거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봉욱 수석이에요. 그 정도 아니라고 보고요. 정성호 장관은 뭐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책임도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작년 11월에
그 대장동 사건 예. 검찰이 항소 포기를 예. 했는데 그때 뭐 지휘를 한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얘기를 여러 차례. 세 번. 했죠. 예. 세 번 했죠. 여러 검찰들이- 차례. 그때 노만석 대검차장이 권한대행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좀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혹시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항소 포기를 했는데 그 바람에 발칵 뒤집혔죠. 노만석 대행 5일 만에 사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표 냈어요. 또 다른 검사들 그때 막 반발했던 검사들도 나중에 인사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정성호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성호 장관이 뭔가 대통령 공소 취소권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래하려고 했던 것 아냐라는 가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득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 그 영상 매체의 특징이 그 사람의 얼굴하고 메시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 정성호 장관의 저 해맑은 표정을 보고 저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 같은 성격, 인격의 소유자들은 마치 본인의 생각과 다른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얼굴이나 빨개집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번 사건에 이제 흘러가는 과정은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뭐 장인수 전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증인,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하고 예. 그다음 그들이 보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게 혹시 근거가 있으면 그걸 공개했을 때 저는 이거는 만약에 공개해서 그것이 검증이 된다면 정말 어저께도 김호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직권남용 권리 의무 그 권리 행사 방해, 예. 직권남용을 통해서 공직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 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는 지금 사법방해라고 하는 게 없지만 직권남용의 사법방해를 이제 의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허위로 밝혀지면 허위로 밝혀지면 저는 뭐 그 장 전 기자는 물론이고 김어준 씨까지도 명예훼손, 그래서 형법상 민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권 내 최대 스피커로서의 위치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인수 전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후속 보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속 보도는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밝힐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기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뭔가 피해가는 듯한 모양새고 김어준 씨도 이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 취할 것이라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강하게 대처하겠다.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저와 원내대표,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검찰개혁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실 왜곡하고 불신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 가짜뉴스 차원에 절대 머물지 않는다. 그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력 대응한다고 한다면 정성호 장관도 뭐 더 이상 진상조사도 참 뭐 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강력 대응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국민의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뭐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행동으로 하기가 난감할 때 말을 저렇게 세게 강한 하는 의지를 겁니다. 그냥 피력하는 걸로. 의지만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커요. 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그렇게 많이 유시민 작가가 뭐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작가의 그 어법에 문제가 있지만 내용은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공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윤석열 검찰에서 뭔가 이 진술을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같다 이런 흔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뭔가 좀 증거를 무리하게 막 그렇게 조작해서 이른바 조작 기정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엉터리 기소를 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밝혀져야죠. 그게 확인이 돼야 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른 피고인이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거 한번 알아보겠다고 국정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죠. 예. 이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면서 아예 공소 취소를 목표로 이렇게 조직을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소 취소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행히 이걸 이제 민주당 당 기구를 흡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아니고 예. 윤석열 검찰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조작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제목이 바뀌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만 아니고 과거에 문재인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그 수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이게 한 3건 정도가 또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7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시켜가면서 진상규명이 우선이죠. 예. 공소 취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 김어준 씨 하면은 이른바 민주당 내 여권 진영에서는 이른바 빅스피커, 여권의 논리를 지지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하나의 큰 스피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권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런 공천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왔을까? 이게 무슨 의도나 저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적 시각이 여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기사를 본인이 링크 X에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 중동 정세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연일 추경의 필요성 강조하고 이거 석유값 그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계속 매일 점검하고 그 일을 해나가고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고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이런 식의 거래설이 갑자기 제기되는 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는지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은 그 소위 요즘에 떠오르는 말 중에 이 신 이재명 뉴 이재명. 뉴 이재명 그리고 이제 뭐 뉴 당권파라 그래야 되나 뉴 뭐 정청래 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이제 갈등이 이 안에 이제 내재돼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여전히 그 명청대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의 명청대전의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2인자로서 네. 이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간의 이제 민청대전이 또 한 축으로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상황처럼 있던 정청래 대표와 가까웠던 김어준 유튜버가 지금 또 나와서 저는 이제 이 명어대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그 정도까지 저는요 예. 이게 좀 뭐 말장난 같지만 예. 그러나 그 본질한 여러 개의 전선이 이 안에 이게 응축돼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쫓기듯이 해가지고 얘가 진상을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 이러한 식의 공취모, 공소취소 의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입 있는 사람들은 다 비판합니다. 그거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런 식의 걸 통해서 의혹을 사고 또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을 만들었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저는 제 집권 세력 특히 이재명 대통령 쪽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7글자를 확인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글자. 예. 공소 취소 안 한다. 예. 7글자만 확실하게 해주면 저는 어쨌든 지난해 11월 달인가요? 그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동을 걸어주었잖아요. 예. 이걸 스스로 나서서 그런과 같은 결기와 용기를 한번 보여줘서 그 7글자를 통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깨끗한 해결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일단 뭐 법원에서 각 재판부가 재판을 이미 중지했는데 네. 굳이 그 입법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정무적으로 뭐 별로 이득도 없고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중지를 시켜놓는데 지금 이 건은 공소 취소를 해라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죠?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공소 예. 취소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혼자인가요? 다른 피고인도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하지 말라고요? 무슨 권리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나 저 공소
취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허민 기자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저는 그 정당하지도 않고 그 법치주의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공소 취소할 만큼의 그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서의 뭔가 증거 조작이나 예.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걸 지금 차분하게 확인해 나갈 단계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정리- 예. 10초만 더 붙이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 오늘 국정조사 들어가고 하는 거가 결국은 여러 가지가 뭐 쌓여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지만 그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죠. 그로 시작을 한 거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언제 이 검찰에 의한 이런 그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으며 저는 이런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결국은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특검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특검을 통해서 검찰은 그래도 뭔가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공소 취소를 특검이 공소 취소하도록끔 하는 흐름 속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중에요. 그렇게 밝혀져도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됐다. 그러면 공소 취소는 내가 당사자인데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재판이 다 중지돼 있어요. 예. 대통령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검찰이 공소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소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소 기각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재판은 중지돼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법리상 맞나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임 중에 재판을 진행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굳이 지금 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킬 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추가 경정 예산안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X로 예전에 트위터죠. X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또 장 차관에게 알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자신의 생각을 밝히게 될지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할 것 같습니다.